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유치원은 크게 국공립과 사립으로 나뉩니다.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의 비율을 조사해보니 광주가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유치원 수가 적은 것도 문제고 운영 방식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교육부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강조하며 세웠던 목표는 40%, 전국 평균은 여기에 못 미치는 30.2%고 광주는 절반도 안 되는 18.2%입니다. 왜 그런 걸까? 공립유치원 가운데 단설의 경우 그 수가 부족해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에 단 12곳 있다 보니 경쟁이 치열하고 탈락자가 속출합니다. 반면 초등학교 안에 함께 갖춰진 광주 지역 병설 유치원 114곳 대부분은 자리가 남아돕니다. 시교육청이 진행한 사전조사에선 병설 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편인데도 정작 실제로는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등하원 차량이랄지 다양한 교육적 측면이랄지 그런 것들이 좀 잘 제공이 되면 그리고 맞벌이 부모들에 맞게 이렇게 좀 보육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이렇게 되면 보내고 다들 싶어 하시죠. 실제로 광주 병설 유치원의 60% 이상이 나이가 다른 아동들을 한 반에서 함께 가르치고 대부분이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서비스적인 면에서는 저희가 공립에서 좀 아침 돌봄이라든가 저녁 돌봄을 좀 더 확대해 나가고 그리고 통학버스가 꼭 필요한 곳은 저희가 적극 지원해서 결국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결과가 저조한 취원율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니까 선행에 대한 노력이 없이 취원율을 높이겠다라는 것은 구호로만 좀 그칠 가능성이 높다. 국공립유치원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선 기존의 사립유치원 선호 현상, 출생률 감소 추세 등만 탓할 수는 없는 상황. 전국 꼴등의 오명을 씻어내려면 정책 실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4년 만에 가을 야구를 확정한 기아 타이거즈가 이번 주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릅니다. 상대는 KT와 키움 가운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강력한 선발진을 무기로 기아는 와일드카드 역사상 처음으로 준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립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승부를 결정짓는 축포 3방을 앞세워서 가을 야구행을 확정짓습니다. 지난 2018년 이후 4년 만인데 막판 NC의 거센 추격을 따돌리고 시즌 전적 70승 1무 73패, 5위로 포스트 시즌 막차를 탔습니다. 4, 5위가 승부를 펼치는 와일드카드 결정전 상대는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치열한 3위 경쟁을 벌이는 KT와 키움 가운데 한 팀과 맞붙게 되는데 내일 KT와 LG의 시즌 최종전 결과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정규 시즌 기아는 KT에는 5승 10패 1무, 키움에는 6승 10패로 열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더욱이 5위인 기아는 최대 2경기가 치러지는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1차전을 비롯해 한 경기만 지더라도 곧바로 가을 야구에서 탈락합니다. 그렇지만 양현종과 션놀리, 파노니와 이유리 등 강력한 선발진을 무기로 다양한 투수진 운용이 가능한 게 장점입니다. 또 나성범과 소크라테스의 꾸준한 활약에다가 시즌 막판 최영우와 황대인의 타격감이 살아나서 중심 타선의 파괴력도 커져서 가을 야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도입된 이후에 5위 팀이 4위 팀을 누른 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프로야구 40년 역사에서 단기전 승부에서 가장 강했던 타이거즈가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오는 19일 여순사건 합동 추모식이 광양에서 열립니다. 추모식을 앞두고 최근 정부는 처음으로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을 공식 인정했는데요. 특별법 제정 이후 실질적인 첫 조치라는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남은 과제도 많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최근 정부가 인정한 여순사건 희생자는 45명, 모두 고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순천에 사는 권종국 씨의 아버지도 이번 희생자에 포함됐지만 권 씨는 마냥 안도할 수 없었습니다.
여순 사건 발생 74년 만에 희생자로 인정받았지만 명예회복까지 갈 길이 멀기 때문입니다. 생존한 희생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현행법에 막혀 보상과 생활지원금 지원은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모든 것이 지금 이제 그 희생자에 대한 그 보상금이 지금 이제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이것이 갖다가 이루어질는지도 확실히 지금 모르겠고요. 이렇듯 완전한 여순 사건 해결을 위해선 남은 숙제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오는 19일 광양에서 열리는 여순 사건 추모식을 앞두고 유족회 등은 추모식을 국가 행사로 치러야 한다는 건의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또 국회에 발의돼 있는 여순 사건 피해 조사 범위 확대 개정안과 위원회 직권 희생자 결정 개정안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제 희생자는 지금 한 10여 분 생존해 있을 걸로 추정합니다. 실질적인 혜택은 유족분들에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에서 빨리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현재까지 접수된 여순 사건 희생자 유족 신고는 3,200여 건으로 위원회는 내년 1월 20일까지 신고를 받습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여순 사건 희생자와 유족을 공식 인정한 가운데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명예회복 등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담미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중단됐던 무안국제공항 국제노선이 이달 말부터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일본 노선도 3년여 만에 재개됩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이 넉 달여 만에 국제선 운항을 재개합니다. 이달 말 베트남 하노이를 시작으로 다음 달에는 나트랑, 태국 방콕 노선이 열립니다. 제주항공은 일본 오사카와 후쿠오카 노선을 다음 달 말부터 운항할 예정입니다. 동남아 노선은 지난 7월 재개됐지만 일본 노선은 코로나19 이후 첫 운항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들 6개 국제 노선은 부정기 노선으로 전세기가 투입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토부와 항공사, 여행사와 지속 소통해서 부정기 노선 확대와 정기 노선이 취항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연말 특수까지 기대하는 여행사들은 재빠르게 손님 유치에 나섰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무안공항 출발 상품이 확정이 되면서 태국, 일본, 베트남 등 여행 관련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저희 여행업계에서도 상당히 많이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본격적인 국제선 운항 재개에 맞춰 무안국제공항 시설 개선도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주차장을 대폭 늘렸고 여객기와 터미널이 있는 탑승교도 4개로 1개 늘렸습니다. 1개뿐인 국제선 컨베이어 벨트도 1개 더 확충했습니다. 전람들은 해외 항공 수요가 늘면서 내년에는 부정기뿐만 아니라 정기 노선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해 고문과 강제퇴직을 당한 고 안병하 치안감의 추모식이 진행됐습니다. 안병하 기념사업회는 고인의 유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제34주기 추모식을 옛 전남도청 5.18 민주광장에서 열고 식전 행사와 추모제, 시민 분향 등을 진행했습니다. 고문 후유증을 겪다 지난 1988년에 사망한 고 안치안감은 지난 2002년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선정된 데 이어 국가보훈처가 선정하는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인권을 주제로 한 제12회 세계 인권도시 포럼이 광주에서 개회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대면 회의로 열리는 12번째 세계 인권도시 포럼 개회식을 갖고 오는 13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기후위기를 인권 침해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 주체로 지방정부의 역할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규모가 200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광주에서는 어제 하루 동안 233명,
전남에서는 25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모두 49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신규 확진자 규모는 전날보다 각각 189명, 235명 줄어든 수치입니다. 광주 송정역의 증축 규모가 당초보다 더 커질 걸로 전망됩니다. 조우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최근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2차 증축에 따른 설계 용역을 중단하고 신규 노선과 주변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3차 증축 계획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는 2024년부터 평택에서 오송 구간의 복선화, 그리고 인천 수원발 KTX가 개통됨에 따라 송정역의 미래 수요가 당초보다 더 늘어날 것을 감안해 추가로 증축을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 내려진 건설공사 중지 명령이 일부 해제됐습니다. 광주 서구는 지난달 27일 안전사고 우려로 해체가 필요하다고 요청된 타워 크레인과 건설용 리프트, 시스템 비계 등 3개 가설 구조물의 해체를 위해 공사 중지 명령을 일부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상층부 안정화 작업은 비산 먼지로 인한 민원으로 일시 중단돼 당초 예정된 이번 달 말보다 지연될 전망입니다. 광주 전남 학교에서 근무하는 급식 조리사들이 지난해 82건의 산업재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득구 민주당 국회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전남의 급식 조리사들에게 각각 33건과 49건의 산재가 발생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넘어짐 사고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근골격계 질환과 화상, 절단이나 배임 사고가 있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학생들의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 입학생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병욱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광주와 전남의 지역균형 전형 서울대 입학 현황은 각각 5.2%와 2.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는 지역 인재를 고루 선발하기 위해 이 전형을 시행하고 있지만 전체 절반이 넘는 입학생들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남 지역의 학교 주변 배전솔로 지중화율이 7%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남의 학교 주변 전선 지중화율은 7.3%로 세종시 70.8%, 경기 45.5% 등과 큰 차이를 보이며 전국에서 4번째로 낮았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판 뉴딜 사업을 통해 학교 주변 전선 지중화 사업을 시작했으며 한전과 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에 변화가 시급합니다. 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귀농귀촌 인구는 51만 5천여 명으로 201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전남은 귀농 가구 수가 전국 2번째로 많았을 뿐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보다 0.9%포인트 감소했습니다. 30대 이하 귀농 가구가 많은 전국 19개 시군 가운데 전남은 담양과 영암, 무안군 3곳만 포함됐습니다. 전남 동서부권 관광사업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올해 2, 4분기 기준 통계를 보면 목포의 36개 관광지 가운데 10만 명을 넘은 관광지가 10곳에 그쳤습니다.